최장수 총리 기록을 깼었죠. 그랬던 아베 총리 결국은 병 때문에 물러나겠다고 오늘 저녁에 사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는데 사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사실 아베 총리 궤양성 대장염이 원래 있어서 아주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됐다가 그것 때문에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또 다시 사임하게 된 이유가 됐는데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아베 총리 물러나게 됐네요. 사임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실까요? 先月中頃から体調に異変が生じ、体力をかなり消耗する状況となりました。そして8月上旬には潰瘍性大腸炎の再発が確認されました。国民の皆様の負託に自信を持って応えられる状態で亡くなった以上、総理大臣の地位にあり続けるべきではないと判断いたしました。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とといたします。 예, 교수님, 궤양성 대장염이 어떤 병인가요? 이게 대장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설사를 하는 증상인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뭐 그랬을 때 식중독 증상에서 설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증상이 그 원인이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지금 궤양성 대장염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경성인 증상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은 설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베 총리의 경우는 지난번에 사실은 사임할 때에도 그것이 핑계였던 것이 분명했었던 것이 있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치료가 됐었고 사실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것이 재발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결국은 시도 때도 없이 좀 설사를 하는, 즉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그것을 발표를 하고 사임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대처를 잘못했다는 또 여러 가지 지지율에 저하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져서 지금 이 병을 좀 핑계대고 지금 사임한다는 그런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수님이 이제 일본에서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일본 상황을 좀 잘 아시는데 아베 총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이죠. 코로나 대응도 잘못했고. 그렇죠. 이게 코로나 대응은 자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서 이 최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에 걸리면 수시로 이렇게 막 설사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설사를 자꾸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정상적으로 경우는... 이렇게 총리직을 수행하기는 어렵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상당히 많이 개요 대학에서 상당히 많이 치료를 받아서 굉장히 좋아졌었고 실제로는 아마 그렇게까지 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통증은 어떻습니까? 통증은 설사 많이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좀 여러 가지 그 몸의 모양을 보면은 살도 많이 빠지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설사 증상이 굉장히 최근에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이 원인이 일본에서 분석하기로는 최근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저런 것이 재발되었다 하는 것이고 최근에 입원도 했고 검사도 했고 또 다시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다시 병원에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이 병세라는 것은 확실해서 보입니다. 완치가 어려운 병인가 봐요? 지금 이거는 이분이 어려서부터 이 증상이 있었고 이것이 완치가 되기는 어려운 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관용차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아베 총리 건강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인했었죠. 나 이상 없다. 물론 뭐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런 내용들만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安倍総理大臣は先ほど検査を受けるため東京新宿区の慶応大学病院に入りました。安倍総理の健康をめぐってはこのところ歩きが遅い、声が出ていないなどが指摘されています。体調管理に万全を期して、これからまた仕事に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再検査を行っ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またそうしたことについては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현근택 부위원장 어제만 해도 뭐 사임은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결국 사임 발표했네요. 제가 올해 이제 총선 때 이제 선대위 대변인 하면서 이제 외신 기자 클럽에 갔다가 일본 기자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결국은
그 당시 제일 이슈가 이제 한일 관계 문제였고 올림픽을 하냐 마냐가 이슈였는데 뭐 어떻게 풀릴 것 같냐 그랬더니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바뀌어야 풀리지 않겠냐 그랬더니 예. 기자들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느 분이 먼저 바뀔 것 같냐? 아니 우리는 임기가 있는데 그쪽은 임기가 없지 않냐. 근데 지금 올림픽도 안 될 것 같고 코로나도 어려운데 아마 그쪽이 먼저 바뀔 것 같다 그랬더니 굉장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한 대로는 약간 된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사실은 아베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급격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지지세라든지 기반들이 대부분 보수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좀 뭔가 계기는 되지 않겠냐라고 조금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 이제 과연 그러면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 다시 선거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죠. 일본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의 총재가 수상을 하는 거죠. 예. 총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집권당이 이제 총재를 뽑아야죠. 아베 신조가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뭐 고노다로 방위상이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뭐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아베 신조는 자신은 후계자를 지명하거나 특정인을 밀어주거나 하진 않겠다고 예.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 계파별로 누구를 옹립을 할지 이제 표대결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직은 오리무중이지만 그러나 한일 관계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예. 그래도 누가 되든 전임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은 없거든요. 약간은 받더라도. 예. 그러니까 스트롱맨의 외교는 일방 외교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저희가 일본이 너무나 강하게 나와서 사실 저희가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카드를 많이 쓰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또 미국마저 스트롱맨이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여서 우리가 한미 외교, 한일 외교 모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아베 신조가 이번에 바뀜으로써 특히 아베 신조는 2차 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예.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베 신조의 퇴진이 조금 한반도 평화에는 조금 그 물꼬가 트이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좋게 봅니다. 한일 관계를 전망해 본다면 아무튼 뭔가 계기는 이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원석 의원. 급격한 변화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민당의 정치 노선이나 또 외교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장수 총리로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재임을 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한일 관계 악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잖아요. 앞서 이제 현근택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아베 총리가 바뀌지 않고서 과연 한일 관계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됐지만 후임자가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 일로의 상황에 계속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외교적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새 총리가 선출되면 그걸 계기로 인해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과거 문제도 풀고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은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요. 뭐 물론 양국이 다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뭐 강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지금 아베노믹스가 힘을 잃고 있고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헌법 개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지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권당으로서의 정책 추진력을 얻으려면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정책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초반기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쾌유를 빈다는 그런 보냈는데요. 최경철 의원 지금 사임했다고 해서 바로 총리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총리 임기를 자신이 계속 가져가겠다고 예. 아베 신조가 얘기했기 때문에 자민당의 총재를 뽑는 작업에도 그러나 이분이 조금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